검찰총장, 내 아들놈 당장 잘라요. 검사 체면에 시장 국밥집 냄새나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며느리의 그 말과 함께 하얀 봉투 하나가 식탁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30만 원. 그게 며느리의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아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밥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국밥 팔아 아들을 검사로 만든 어머니는 한 줌의 수모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그들이 내쫓은 여인이 검찰총장에게 전화 한 통화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걸. 지금부터 한 어머니가 세상을 뒤집는 복수의 서막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꽃길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낮 12시 부평시장 든든 식당. 점심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국밥을 나르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의 문자였어요. 엄마, 검사 합격했어요. 정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국밥을 팔아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손목이 시큰거렸던 지난 세월.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검사가 됐구나.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요? 지금 바쁜데. 지훈아, 문자 봤어. 합격했구나. 검사 됐구나. 네, 됐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했습니다. 합격의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오늘 저녁에 집에 와. 하나도 일찍 오라고 하고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놓을게. 알겠어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너무 기뻐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가게 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아들이 검사 됐어요. 오늘 국밥 제가 다 쏩니다. 어머, 정희 씨 아들 그 골목대장 지훈이가?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정희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오후 5시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정육점에서 제일 좋은 한우를 샀습니다. 20만 원짜리 갈비 세트였죠. 우리 아들 검사 됐어요.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수산물 가게에서는 살아있는 전복과 새우를 샀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잡채 재료들을 한아름 샀죠. 양손 가득 장을 본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송도의 35평 아파트. 아들이 결혼하면서 얻은 집이었죠. 정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전복구이, 잡채, 나물 반찬들. 저녁 8시가 되자 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다 했네. 언제쯤 올까? 정희가 흐뭇한 표정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9시가 지나도 10시가 되어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밤 1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둘 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며느리 하나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밥 차려놨다고 했잖아. 어디 갔다 와? 밖에서 먹고 왔어요. 지훈 씨 검사 임용 축하 파티였거든요. 하나가 차려진 상을 보더니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 기름 냄새 좀 봐요. 머리 아파 죽겠네. 엄마, 피곤해요. 내일 먹을게요. 지훈이 어머니를 밀치듯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정희는 소주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병째로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 검사가 됐으니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더 큰 모욕과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정희는 늦은 밤 혼자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갈비찜은 쓰레기통으로, 전복구이는 냉장고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새벽 2시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송도의 화려한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숫자들과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명동 시절의 흔적이었죠. 아니야. 참자.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희는 수첩을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든든 식당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가게로 가는 길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검사가 됐으니 됐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합격 소식이 기쁨이 아닌 서러움으로 변한 날. 그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7시 정희는 아들 부부를 위해 또다시 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아들 부부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전복구이,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모두 정희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어요. 오늘은 아들 부부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어서 와.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엄마가 상 차렸어. 정희의 얼굴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식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구겨졌죠.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특별히 준비했지. 다 너희가 좋아하는 거잖아. 하나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이 냄새 좀 보세요. 집안에 온통 기름 냄새, 마늘 냄새예요. 머리 아파 죽겠네.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밖에서 먹고 왔어요. 미리 얘기했잖아요. 언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는데. 아, 깜빡했나 보네. 하나야, 방에 들어가서 쉬어. 하나는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희가 긴장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거든요. 검사 부인들 모임에 가면 다들 뭘 먹는지 아세요? 유기농 샐러드, 퀴노아, 아보카도 같은 거예요. 이런 기름진 음식 먹는 집은 없어요.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부평에서 식당 한다는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식당 차려놓으시면 어떡해요? 지훈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하나야, 그만해. 뭘 그만해? 오빠도 똑같이 생각하잖아. 어제도 그랬잖아. 엄마 때문에 창피하다고.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놓으려다가 떨어뜨렸죠. 미안. 내가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어머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오빠가 누군데 이렇게 사세요? 하나가 계속 쏘아붙였습니다. 검찰청에서 오빠 어머니 얘기 나올 때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부평 기사식당 사장이라고 하면 다들 어떤 표정 짓는지 아세요? 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인이었죠.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가 치울게. 치우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세요. 냄새 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요. 하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들어왔죠.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워?
지훈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고 쉬세요. 돈은 내가 벌잖아요.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그 일이 부끄러운 거니? 부끄럽다기보다는 안 맞잖아요. 검사 어머니가 새벽에 국밥 하는 게.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갔죠. 침대에 앉아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송도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화려하고 차갑게 빛나는 불빛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죠. 명동 시절 거래처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잠시 펼쳐보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니야, 참자. 아들을 위해서라도. 거실에서는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번 주 검사 부인들 모임 있는데 뭐 입고 갈지 고민이야. 또 옷 사야 해? 다들 매번 새 옷 입고 와. 창피해서 어떡해. 알았어, 카드 줄게. 정희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실엔 어젯밤 차렸던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도 있었고 일부는 냉장고에 대충 넣어져 있었죠. 정희는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보니 한 점도 먹지 않았더군요. 전복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모두 버려질 운명이었죠. 정희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하나씩 버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그때 지훈이 나왔습니다. 엄마, 뭐해요? 아, 그냥 정리 좀. 그냥 놔두세요. 하나가 할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할게. 지훈이 커피를 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 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걔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아. 검사 부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거든요. 다들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은데 우린. 지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린 뭐, 가난해? 초라해? 그건 아니고, 그냥 좀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짐이 되는구나. 엄마, 아니야, 괜찮아. 내 말이 맞아. 정희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해 볼게. 어떻게 사는 게 너희한테 도움이 될지. 지훈이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히고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을 닦으면서 정희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인가 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제안을 들고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아들이 그 제안에 동의할 거라는 걸요.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부평시장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겠죠. 한점순이 걱정하겠네.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 차림이었죠. 명동 시절 입던 고급 정장들은 옷장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정희는 신발장을 봤습니다. 아들의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정희가 닦아주는 구두였죠. 그래도 넘 바른 길 가야지. 정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희는 든든 식당에서 돌아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는데 어머니, 며느리 하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의 손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니? 보증금이에요. 50만 원. 하나가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돈다발이 봉투에서 삐져나왔어요. 50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거니?
원룸 구하는데 보태 쓰세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룸? 네. 어머니도 이제 따로 사셔야죠. 저희도 신혼부부답게 살고 싶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셔야죠. 신혼부부?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면 충분하죠. 이제 저희도 숨 좀 쉬고 싶어요. 정희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이게 무슨 소리니? 나더러 나가라는 거니? 엄마, 하나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도 둘이 살아야죠. 너도 동의한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더 편하게 사셔야 해요. 매일 우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눈치? 내가 언제 너희 눈치를 봤니?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르셨어요? 매일 새벽에 조용히 나가시고 밤늦게 살금살금 들어오시고 그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너희를 배려한 거였어. 배려든 눈치든 이제 그만하시죠. 하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짐 정리하세요. 제가 친구들 집에 초대했거든요. 오늘 당장? 네. 더 미룰 이유 없잖아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한테 짐이었니? 지훈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짐이라기보다는 부담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정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내가 나가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소중한 물건 몇 개. 30년을 살아온 흔적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짐을 싸면서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지훈이 어릴 때 찍은 사진, 검사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정희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발장을 열었더니 낡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지훈이 사법고시 공부할 때 신던 구두였죠. 이것도 버릴까요? 하나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이건 지훈이 아끼던 구두인데 낡아서 신지도 않는데 뭐하러 둬요? 버려요. 하나가 구두를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 했습니다. 안 돼. 정희가 구두를 빼앗았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 시어머니가 왜 그 낡은 구두를? 내가 사준 거니까. 정희는 구두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구두 신고 멀리까지 가라고. 바른 길을 걷자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친구들 오기 전에. 정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뒤따라 나왔죠.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가끔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 가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정희가 아들을 봤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지훈아, 한 가지만 묻자. 뭔데요? 엄마가 정말 부끄러웠니? 국밥집 엄마가? 지훈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네, 부끄러웠어요. 정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아, 어머니, 앞으로 여기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미리 연락?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정희는 대답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정희는 구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이 엘리베이터 안에 울렸습니다. 부평역 근처 작은 원룸. 하나가 알려준 주소였죠.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입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50만 원으로는
나머지는 제가 낼게요. 정희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원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만 보였어요. 정희는 짐을 풀며 구두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라도 바른 길을 가거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점순이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늦어요? 손님들이 기다려요. 미안, 지금 가.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아니야.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든든 식당으로 가는 길.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용산 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에 그녀의 비밀이 숨어 있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식당에 도착하니 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퉁퉁 부었네. 괜찮아. 일하자. 국밥을 끓이면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50만 원. 개값도 안 되는 돈으로 날 내쫓다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혼자 원룸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검찰, 창성개발 비리 수사 착수. 담당 검사는 윤지훈 검사입니다. 아들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정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열쇠를 꺼냈어요. 용산 사무실 열쇠였죠. 조금만 더 참아보자.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평의 좁은 원룸은 춥고 어두웠어요. 정희는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바른 길. 과연 넌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검사 체면에 시장 냄새나는 시어머니.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하지만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좁은 원룸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국밥이나 팔아야지. 시장 냄새나는 국밥집 아줌마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가, 체념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정희는 몰랐습니다. 곧 아들이 더 큰 배신을 저지를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는 걸요. 원룸에서 보낸 첫 밤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새벽 2시에 눈을 떴어요. 좁은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는데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열쇠 하나였어요. 정희는 열쇠를 들어 올렸습니다. 용산. 작게 중얼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열쇠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새벽 3시 든든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데 한점순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언니, 어제 무슨 일 있었죠? 무슨 일은? 얼굴이 다 말해요. 아들 때문이죠? 정희가 국물을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따로 살아. 원룸 얻었어. 뭐라고요? 아들이 언니를 내쫓았다고요? 점순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내쫓은 게 아니라 서로 편하자고. 말도 안 돼. 그 녀석이 진짜. 점순이 화를 냈지만 정희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편해. 하지만 점수는 정희의 눈빛이 변한 걸 알았습니다. 뭔가 단단해진 것 같은 눈빛이었죠. 오전 10시쯤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박정희 사장님 맞으십니까? 저는 윤정희인데요. 박정희 아니고.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찾았나 봅니다.
남자가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용산에 사무실 두신 적 있으세요?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전 계속 여기서 일했어요.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남자가 나갔지만 정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날 찾는 거지? 점순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사람 잘못 찾은가 봐.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과거가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창성개발 비리 수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이 잠적했고 증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화면에 아들 얼굴이 나왔어요. 담당 검사인 윤지훈 검사는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검사들도 다 똑같아. 큰 놈들은 못 잡고 작은 놈들만 괴롭히지. 그러게요. 창성개발 같은 대기업이 무죄로 빠져나가겠죠. 정희는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 저녁 정희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발신인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직 기억하시죠? 30년 전 일을.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옛 친구.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내 과거를 아는 거지?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가봐야겠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그 열쇠를 꺼냈어요. 용산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죠.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도 없는 3층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섰지만 열쇠를 넣지 못했습니다. 정말 열어도 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어제 식당에 왔던 그 남자였어요. 역시 윤정의 사장님이셨군요. 정희가 놀라서 뒷걸음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창성개발 변호사입니다. 사장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비켜주세요. 정희가 지나가려 하자 남자가 막았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들. 저희가 비싸게 사겠습니다. 무슨 서류요? 전 그런 거 없어요. 30년 전 명동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때 모으신 자료들 말입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국밥집 주인일 뿐이에요. 그러실까요? 박명숙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정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전 윤정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엔 달랐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겠습니다. 남자가 지나쳐 갔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들켰다. 내 과거가 들켰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지훈이는 몰라야 해. 정희는 비틀거리며 건물을 나왔습니다. 든든 식당으로 돌아오니 점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와요? 안색이 왜 그래요? 아니야.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점순은 눈치챘습니다. 정희가 뭔가 큰 일을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정희는 뉴스를 봤습니다. 창성개발 결국 무혐의 처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
아들이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정희는 텔레비전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 정말 최선이었을까? 서랍을 열어 그 명함을 봤습니다. 창성개발 변호사. 이 사람들이 뭔가 했구나. 정희는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과거가 드러나면 아들에게도 피해가 갈 테니까.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나서야 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진짜 잘못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정희는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진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길 바라면서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춥고 외로운 밤이었죠. 정희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그리고 곧 그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좁은 원룸과 든든 식당을 오가며 살았어요. 창성개발 변호사의 명함은 찢어버렸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후 2시 한가한 시간. 정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찰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지훈 검사가 특진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진? 벌써? 한점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 잘 나가네요. 1년도 안 됐는데 특진이라니. 그러게. 이상하네.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창성개발 수사는 실패했는데 특진이라니. 그때 정희의 구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정의 사장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전 검찰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아드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 후 용산역 카페에서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누구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아니야. 잠깐 나갔다 올게. 정희는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용산역 카페.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윤정의 사장님?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검찰청 감찰부에서 일합니다. 신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훈이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 이게 뭡니까? 창성개발 변호사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변호사 만나는 게 뭐가 문제죠?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서류겠죠.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입니다. 현금 5억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 우리 지훈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아드님 명의로 된 차명 계좌입니다. 정확히 5억이 입금됐어요. 정희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직 공식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들통날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어머니가 설득해 주세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남자가 나간 후 정희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말이니? 정말 돈을 받은 거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야, 만나야겠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중요한 얘기야. 오늘 저녁에 보자. 오늘은 바쁜데. 반드시 와. 안 오면 내가 검찰청으로 찾아갈 거야.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알겠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저녁 7시 작은 원룸. 지훈이 불편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뭐야? 이런 데서 살아? 앉아.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정희가 사진을 꺼내 던졌습니다. 이게 뭐니?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창성 개발한테 돈 받았니?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 내 질문에 대답해.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훈이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5억. 받았니? 안 받았니?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죠. 왜 그런 짓을 했니? 하나가 빚을 졌어요. 빚? 사채를 썼대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정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고? 어쩔 수 없었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넌 검사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사라고. 정의가 밥 먹여줘요? 정의가 빚 갚아줘요? 정의가 지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내가 왜 너를 검사로 만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원해서 만든 거잖아요. 바른 사람이 되라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정의가 구두를 가리켰습니다. 저 구두 기억하니? 내가 공부할 때 신던 구두. 지훈이 구두를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바른 길을 걸으라고.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넌 그 길을 스스로 버렸어. 지훈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검사 월급이 얼마나 적은지, 하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범죄자가 되기로 한 거니?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자수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못해요. 뭐? 자수 못해요. 이미 특진도 확정됐고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봤습니다. 특진? 뇌물 받고 특진까지? 그게 거래 조건이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나가. 엄마.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훈이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해? 범죄를 이해하라고? 엄마는 너무 깨끗한 척해요. 세상이 그렇게 깨끗한가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정희를 팔아먹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그 열쇠를 꺼냈어요.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구나. 하지만 아직도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하나? 정희는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낡고 허름한 구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은 이미 사라졌죠.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정말 끝까지 가는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이미 더 큰 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송도 아파트. 하나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또 독촉 전화가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꼭. 전화를 끄는 하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죠. 또 사채업자야? 이자가 1,000만 원이야. 이번 달만. 뭐? 1,000만 원? 지훈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원금은 5천만 원인데 이자가 불어서. 하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처리했잖아. 5억으로. 그 돈은 다른 빚 갚느라 다 썼어. 지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른 빚? 또 뭐가 있어? 명품백, 옷, 보석. 다 할부였어. 하나가 고백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지훈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덩치 큰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김지훈 검사님 계십니까? 지훈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인데요. 무슨 일이죠? 사모님 빚 때문에 왔습니다. 남자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검사님이시니까 좋게 해결합시다. 원금의 이자에서 1억입니다. 1억? 지훈이 경악했습니다. 3개월 이자가 밀렸거든요. 복리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건 불법이잖아요. 검사님이 불법을 논하십니까? 5억 받은 분이?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까요? 내일까지 1억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남자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사모님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감히 검사를 협박해? 협박이 아니라 거래죠. 검사님도 거래 잘하시잖아요.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하나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지훈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젠장.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청 부장검사였어요. 김 검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지금이요? 밤 9시인데.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부장검사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앉아. 부장검사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창성개발건, 내가 돈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도 있어. 계좌 내역, 사진 다 있더군. 부장검사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변명할 거 있나? 지훈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감찰이 시작될 거야. 준비해. 부장님, 저는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훈이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니 하나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친정에 갈 거야.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지금 나를 버리고 가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또 올 거잖아. 하나가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감옥 같았어요. 새벽 2시, 정희는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엄마.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훈아, 왜 그래? 내일 감찰 받아요. 아마 파면될 거예요.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집을 나갔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지훈아, 엄마, 저 어떡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죠? 지훈이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구할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엄마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뭘 할 수 있어요? 기다려. 내일까지 기다려. 전화를 끄는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그 열쇠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 거기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 총장. 정희는 명함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빚. 이제 갚을 때가 왔구나. 하지만 아직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구두를 받습니다. 미안하다. 바른 길은 이미 사라진 것 같구나. 새벽 3시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용산으로 가기로, 그 문을 열기로.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였죠. 창밖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무서운 밤이었어요.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한점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가게 좀 봐줘. 중요한 일이 있어.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희. 아니, 박명숙의 사진이었죠. 다시 돌아갈 때가 왔구나. 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죠. 밖에선 폭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폭풍이 오기 전 같았어요. 정희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녀가 여는 그 문이 아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하지만 이미 결심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정희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의 허름한 차림이 아니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검은 정장을 꺼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올렸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오늘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든든 식당으로 가서 한점순을 만났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가게 좀 부탁해. 점순이 정희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언니, 뭔가 숨기고 있죠? 눈빛이 달라요. 아니야. 그냥 아들 일 때문에. 그 검사 아들, 또 무슨 일이야? 정희는 대답 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점수는 불안한 눈으로 정희를 배웅했죠. 언니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요. 정희는 손을 들어 보이고 사라졌습니다. 오전 9시 검찰청. 지우는 감찰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김지훈 검사님, 들어오세요. 감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들어가자 3명의 감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창성개발로부터 5억을 받았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감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좌 내역, 사진, 녹취록까지.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대답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그 순간 지훈의 검사 인생이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직무정지입니다. 배지와 신분증을 반납하세요.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검사 배지를 벗었습니다. 1년 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배지였죠. 감찰실을 나온 지훈은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가 그를 범죄자 보듯 했어요. 저런 뇌물검사. 쪽팔리게 왜 걸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도망치듯 검찰청을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용산. 정희는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열쇠가 들려 있었죠. 이제 정말 열어야 하나. 마지막 망설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엄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파면이야? 직무정지예요. 곧 구속될지도 몰라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제발. 알았다. 전화를 끄는 정희는 열쇠를 문에 넣었습니다. 철컥. 30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사무실. 하지만 그 안에 금고는 여전히 굳건했죠. 정희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 서류, 장부들.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랐습니다. 창성개발 비자금 장부, 검찰 고위층 뇌물 리스트, 김 총장 비리 증거. 정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구식 휴대폰이었죠. 전원을 켜자 수십 개의 번호가 떴습니다. 모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번호였어요. 정희는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총장님이시죠? 누구시죠? 30년 전 기억하십니까? 명동에서.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명숙? 오랜만입니다, 총장님. 어떻게, 왜 지금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오늘 오후 3시. 제가 지정하는 곳으로 오세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호들을 눌렀어요. 창성개발 회장, 대기업 총수들, 정치인들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5시 모두 모이세요. 안 오면 내일 아침 언론에 모든 자료가 공개됩니다. 메시지를 보낸 정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오기 전 같았죠. 이제 시작이구나.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후 1시 지우는 집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했죠.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오후 5시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 당신 어머니가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지우는 의아했습니다. 더 헤리티지? 거기가 어디지? 검색해보니 대한민국 최고급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거기에? 오후 4시 정희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진짜 주인으로서 경비원들이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수고했어.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9층, 최고층. 문이 열리자 거대한 펜트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정희는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곧 그들이 올 겁니다. 30년간 숨어있던 그녀를 찾아서. 정희는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낡은 구두. 미안하다, 지훈아. 하지만 이제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야 해. 오후 4시 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하고 있었죠. 정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30년 만이네요. 곧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겁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이 나라의 권력자들도 모두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정각.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창성개발 회장, 대기업 총수들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도대체 누가 우릴 부른 거야? 창성개발 회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왔어요.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명숙. 검찰총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만이네요. 정희, 아니 박명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라진 줄 알았는데 권력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어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지훈이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광경을 보고 더욱 놀랐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으니까요. 어서 와, 아들.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개할게.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전 내 고객들이었어. 정희가 권력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고객? 그래. 난 명동의 큰손이었거든. 이들의 검은 돈을 관리했지.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정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 김 총장, 당신이 검사 시절 받은 뇌물 50억. 총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성개발 회장, 당신 비자금이 얼마였지? 3천억?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지훈을 봤습니다. 내 아들, 윤지훈 검사. 창성개발에서 받은 돈 5억.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난 내 엄마가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난 박명숙이야. 너희가 그렇게 무시했던 국밥집 아줌마가 아니라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권력자야. 그때 또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하나가 들어왔어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온 것처럼 보였죠. 여보, 살려줘. 하나가 지훈에게 달려왔지만 지훈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나가 정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래, 나야. 내가 50만 원 던지며 내쫓았던 시어머니. 정희가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빌린 사채, 그것도 내 돈이었어. 뭐라고요? 명동 사채업자들, 모두 내 사람들이야. 하나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희가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 그녀가 손뼉을 치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었죠. 김 총장, 당신 비리 자료는 이미 언론사에 보냈어. 내일 아침 일면에 날 거야. 총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박 사장님. 창성개발 회장, 당신 비자금은 국세청에 제보했어.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희가 지훈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넌 이미 끝났어. 검사직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지.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정희가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의 낡은 구두였죠. 이 구두 기억하니? 내가 국밥 팔아서 사준 구두. 네. 이걸 신고 바른 길을 걷자고 했었지. 정희가 구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넌 그 길을 버렸어. 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어머니도 똑같잖아요. 검은 돈으로 살았으면서.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난 더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너만큼은 깨끗하게 키우려고 했어. 정희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난 임신했을 때 모든 걸 버렸어. 명동을 떠나 국밥집을 열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아들만큼은 정직하게 살길 바랐으니까. 정희가 지훈을 봤습니다. 근데 넌 스스로 그 길을 버렸어. 날 국밥집 아줌마라고 부끄러워하면서. 지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늦었어.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김 총장. 네, 사장님. 내 아들 구속시켜. 법대로. 네. 하지만 법대로 해. 뇌물죄로.
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가 하나를 받습니다. 넌 오늘부터 한 푼도 못 써. 내가 모든 계좌를 막았으니까.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정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모두들 나가. 각자 받을 벌은 받을 거야. 권력자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정희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마지막으로 지훈과 하나만 남았습니다. 엄마,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희가 뒤돌아봤습니다. 넌 날 용서한 적 있니? 국밥집 아줌마라고 창피해하면서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구두를 지훈에게 던졌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이제 진짜 바닥에서 시작해. 엄마, 나도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게 내 진짜 삶이니까. 정희가 펜트하우스를 나가려 했습니다. 엄마, 정말 절 버리실 거예요? 지훈이 절규했습니다. 정희가 멈춰섰습니다.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넌 스스로를 버린 거지. 그리고 문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정희는 다시 윤정희가 되었습니다. 박명숙은 다시 잠들었죠. 이제 됐어. 아들아, 이제 진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라.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인천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윤지훈이었죠.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교도관이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나왔습니다. 정문 밖.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는 이미 이혼 서류를 보내고 재혼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지훈은 품에서 구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던진 그 낡은 구두. 2년 동안 매일 닦았더니 윤이 났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막막했습니다.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걷다가 어느새 부평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든든 식당이 보였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국밥을 푸고 있었죠. 한점순도 보였습니다. 언니, 오늘도 손님 많네요. 그러게. 바빠 죽겠어. 정희의 얼굴엔 예전처럼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돌아서려는데 거기서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엄마, 들어와. 배고프지?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머뭇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정희가 국밥을 가져왔어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먹어. 엄마 나 먼저 먹어. 말은 나중에. 지훈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니? 네. 그럼 됐어. 정희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엄마한테 한 짓들. 후회했으면 됐어. 정희가 앉았습니다. 이제 뭐 할 거니? 모르겠어요. 정과자를 받아줄 곳도 없고. 정희가 앞치마를 벗어 지훈에게 던졌습니다. 일할 거면 이거 매. 엄마, 설거지부터 시작해. 월급은 최저임금이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여기서 일해도 돼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정희가 구두를 가리켰습니다. 그 구두 매일 신어. 그리고 기억해. 발은길이 뭔지. 네, 엄마. 지훈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점순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지훈이 아니야? 언제 나왔어? 오늘이요, 이모. 그래, 이제 새 출발이구나. 점순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매일 내 자리 비워뒀어. 지훈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희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고 없었죠. 지훈은 앞치마를 메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희와 지훈은 함께 원룸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직도 여기 살아요? 응. 편해서 좁은 방에서 둘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엄마, 그 펜트하우스는? 팔았어. 왜요? 필요 없어서. 난 이게 좋아. 정희가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돈 다 어떻게 했어요? 기부했어. 전부. 지훈이 놀랐습니다. 전부요? 그 많은 돈을? 그래. 더러운 돈이니까. 정희가 지훈을 봤습니다. 너도 이제 알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네, 이제 알아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왜 국밥집을 했는지도 이제 알아요. 그래. 깨끗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나 때문에. 정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그날 밤 지훈은 작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새벽 4시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가자. 네.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죠. 엄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때 왜 날 구속시켰어요? 풀어줄 수도 있었잖아요. 정희가 멈춰섰습니다. 그게 바른 길이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정희가 지훈을 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니까 더 바르게 살아야지. 지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든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정희가 불을 켜자 가게가 환해졌어요. 자, 일 시작하자. 네. 지훈이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모자는 나란히 일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택시기사였죠. 사장님. 옆에 분은 우리 아들이에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 검사하던? 아니요. 이제 국밥집 아들이에요.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이구, 잘생겼네. 국밥 한 그릇 주소. 지훈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어머니 솜씨 닮았어요. 지훈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비록 검사 배지는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찾았죠. 바른 길을, 그리고 어머니를. 3년 후 부평시장 든든 식당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게 있었죠. 어서 오세요. 활기찬 목소리로 손님을 맞는 사람. 윤지훈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더니 이제는 제법 숙련된 요리사가 되었어요. 지훈아, 국밥 3개 더. 정희가 주문을 외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능숙하게 국밥을 담았습니다. 고기도 넉넉히, 파도 듬뿍.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였죠. 점심시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아들이 참 성실하네요. 어머니 닮아서 그래요.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점순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지훈이 오늘도 바쁘네. 점순아, 어서 와.
지훈이가 일 잘해서 손님이 더 늘었다며 점순이 지훈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국밥집 사장 다 됐네. 지훈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모. 오후 3시 한가한 시간. 정희와 지훈은 나란히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훈아, 힘들지 않니?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뭐가 좋아? 정직하게 일하니까요. 정직하게 번 돈이니까. 정희가 아들을 흐뭇하게 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여자가 앉자 지훈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국밥 드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여자가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윤지훈 씨 맞으세요? 지훈이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3년 전에 검찰청에서 같이 일했던 박미진입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과거를 마주하는 게 아직도 두려웠으니까요. 아, 네. 기억나요. 그때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미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보시다시피 국밥집에서 일해요.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거든요. 미진이 놀란 듯 지훈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세요? 네, 행복해요. 정희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서비스로 계란도 하나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진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우리 아들이 끓인 거예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진이 나간 후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검사였던 거 부끄럽지 않아요? 왜? 망신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 그게 자랑스러워. 엄마,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실패해서 못 일어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때 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였어요. 재혼한 남편과 함께였죠. 하나가 지훈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오빠, 어서 오세요. 지훈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하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때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훈이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국밥 드실 거예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하나와 눈이 마주쳤죠. 어머니, 어서 와요. 춥죠?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요. 밥 다 식어요. 정희가 국밥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하나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 맛. 그때 그 맛이에요. 맛있으면 됐어요. 정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나가 일어나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용서할 것도 없어요.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죠. 하나가 나간 후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용서한 거예요? 그럼.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 정희가 구두를 가리켰습니다. 저 구두 봐.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하지? 네. 우리도 그래. 상처는 있지만 여전히 튼튼해.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 정희와 지훈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제가 일찍 나와서 준비할게요.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 펜트하우스,
그 많은 돈 후회 안 해요? 정희가 멈춰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지훈아, 진짜 부자가 뭔지 알아? 뭔데요? 든든한 사람이 있는 거야.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 정희가 아들을 봤습니다. 난 지금이 제일 부자야. 내가 있으니까.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모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든든 식당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희와 지훈이 나란히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택시기사였죠.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지훈이 정성껏 국밥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어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이 집 국밥이 최고야.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바른 길을 찾았구나.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든든 식당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국밥처럼 따뜻하고 든든하게. 그리고 그들의 삶도 계속될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서로를 의지하며 든든하게. 마지막으로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그릇은 배를 채우고 한 그릇은 마음을 채우는 거야. 그것이 든든 식당의 철학이었고 그들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위로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사연 담은 꽃길이었습니다.